TV 김재구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에 관해서 시사 좀 할까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 1부에 맡겼다고 저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정부가 경찰 송치 사건 처리에만 전력을 하라면서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대폭 제안을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모든 형사부의 인지 수사를 다시 허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일선에서는 말이죠, 검찰청의 수사팀 활용폭이 넓어지면서 검찰의 전 정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자한테. 수사는 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하는 것이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아니, 미래를 어떻게 수사합니까? 있지도 않은 범죄를 수사합니까? 그리고 대통령 말씀이 과거에 있던 거 수사하고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수사하고 그리고 현재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현 정부도 수사하는 게 맞다. 그동안 해왔던 것, 잘못된 거 있는지 없는지,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는 게 맞다. 오롯이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입각해서 오늘 서울지검에 따르면 송경우 지검장은 지난 4일날 당초 반부패 수사 2부 김영철 부장에게 맡겼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 1부 박혁수 부장에게 재배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부패 수사 2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김민석 검사와 반부패 수사 1부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방준성 검사를 각각 형사 1부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 보강에 엄청 힘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 특혜 이거 두 팀이 나눠서 하는데 블랙리스트하고 나중에 합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 4, 5일 전에 이 자리에서 시사를 했는데 딱 맞아 떨어지게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문정부 청와대 등 고인사 10여 명이 정부 출범 당시에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요. 이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 적용하는데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혹에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상군 전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 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형사부 직접 수사 제한, 족쇄 풀린 우리 검찰이 운신의 폭이 커졌죠. 문재인 정권에서 꽁꽁 묶어버렸던 그런 수사 지휘부가 이제 족쇄가 풀린 겁니다. 그리고 운신의 폭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지난달 22일인가요? 이날 어쨌든 중앙 관계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과거 같았으면 형사 1부 등에 배당됐을 사건들이 모두 4차장 산하부서로 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러나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전문성,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건을 재분배됐다. 이번에. 그래서 속전속결로 국민에게 빨리 수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김재구는. 문정부 시절에요. 일선청 형사부는 말부 한 곳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달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면서 모든 형사부서의 인지수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그 중앙지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간간부 인사로 중앙지검 검사 숫자가 줄어든 점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지난 4일 날, 7월 4일 날, 단행된 인사에서 중앙지검 각 부서 내에 중간 간부급인 부부장 검사하고 수사시문을 담당하는 평검사 수는 30명가량 줄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반부패 수사가 소속된 4차장 소속 검사도 12명 줄었다. 그래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재배당이 불가피했고, 그래서 이제 재배당하면서 인원수를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검찰의 수사팀 활동폭이 넓어지면서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사정수사가 본격화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블랙리스트 의혹은 백은규도 껴있고,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죠? 그 임종석, 조국, 여기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니까 아마도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현재 그 검찰총장이 안 계신데 내일이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오는 그 주에 검찰총장 추천하고 바로 임명 작업을 들어간다. 그래서 김정은은 그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그 차장검사 이원석인가요? 이분이 검찰총장으로 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많다. 김정은은 그렇게 짚어봅니다. 차장검사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대로 검찰청 올라오시면 뭐 법무부 장관이 무슨 뭐 검찰총장을 헛수아비를 안 친다 이런 말은 안 나오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그 김형곤 중앙지검 4차장 산하의 반부패 수사 1, 2, 3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 노비 의혹도 있고요. 이 사건의 공소 유지 및 자녀 사건을 맡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면 지금 민주당 패거리들 숨 못 쉬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정치 보복 수사 TF를 만들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과 검사 출신인 김희재 민주당 의원, 경찰 출신 이무선 의원, 판사 출신 최계상 의원 등이 여기에 배속해서 대응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는 것을 두고 정치보복육 색깔몰이로 인사참사와 국적 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로 규정한다. 이러면서 TF를 꾸려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뭐 뻐꾸기 날리면서 국민을 호도할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그대로 밝혀지는 겁니다. 아무리 은폐하고 꼼수를 쓰고 이래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이기 때문에 국민은 진실 속에서만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민주당이 저렇게 해도 택도 없다. 이번에 꼼꼼하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께서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알 권리를 파헤쳐서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꼭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